인도네시아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자와 주민들이 겪는 도전 과제, 예를 들어 열악한 인프라와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관광 산업과 부패가 환경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확인할 준비를 하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구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고 채널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여행의 도전 과제,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군도로 여행자들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공합니다. 이 나라의 분산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각 교통수단은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동이 모험이자 좌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발리와 자바와 같은 관광지와 주요 도시는 비교적 잘 발달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농촌 및 외딴 지역은 도로가 열악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오프로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도 특히 자카르타나 발리 같은 도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출퇴근 시간에는 이동 시간이 길어져 여행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로 교통이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육상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홍수나 침수로 인해 도로가 손상되고 교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항구, 공항, 터미널이 도로 접근성이 부족하여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 그리고 섬 간 연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육상 이동 시 평균 100km당 약 2.3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입니다. 해상교통은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역시 고유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섬 간 이동에는 페리와 배가 필수적이지만 운행 일정이 불규칙하거나 안전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반드시 선박 회사를 조사해 적절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상 조건에 따라 페리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예기치 않은 일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 국내선 항공편도 인기가 많지만 비용이 비싸고 지연이 잦은 편입니다.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여러 항공사가 있지만 예약 전에 가격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과 취소가 비교적 흔하므로 환승 항공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도착 직후 중요한 활동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내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오토바이 택시인 오젝, 그리고 소형 미니버스인 앙콧 등이 있습니다. 택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요금이 미터기로 책정되는지 확인하거나 탑승 전에 요금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는 경제적인 선택이지만 혼잡할 때가 많아 항상 편안한 이동수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젝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앙콧은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및 언어적 장벽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나라로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장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민족 집단과 7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섬과 지역마다 극적으로 다른 전통, 신념, 관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아랍인, 중국인, 인도인과의 무역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지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 문화와 토착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한 결과입니다. 언어 장벽은 방문객들이 직면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공식 언어로 널리 사용되지만 많은 현지인들은 지역 방언이나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문구를 배운다 해도 더 외딴 지역이나 관광객이 적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문화에서는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일반적이어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요 라는 직접적인 거절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문화에서는 계층과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남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팍팍,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부 아이부와 같은 호칭 뒤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스타일 역시
조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소 간접적입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문화적 예절은 중요합니다. 왼손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손으로 간주되어 전통적으로 불결하게 여겨지므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음식을 먹거나 상대를 만질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히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역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몸에 딱 붙는 옷이나 노출이 많은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율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아체, H톤 지방에서는 이러한 복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예를 들어 포옹이나 키스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시골이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예의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하며 방문객들은 금식 시간을 존중해 공공장소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은 모두에게 체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지역 규범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이 나라는 또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예술과 공예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전통 그림 자극 예술인 와양 쿨릿, 와양 쿠릿은 복잡한 인형극과 음악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술 형식은 20세기 이전부터 왕실과 농촌 지역 모두에서 구전으로 지식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형극의 등장인물은 주로 지역 신화에 기반하며 이야기들은 시적인 노래와 함께 전달됩니다. 음악과 춤 또한 인도네시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전통이 나라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전통 악기인 가멜란, 음악에서 발리의 민속 춤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의 음악과 춤은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생생히 표현합니다. 가멜란은 자바, 발리, 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연주되는 음악 앙상블로 공, 실로폰, 드럼과 같은 다양한 타악기가 어우러져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가멜란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공연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안전 우려 사항 인도네시아는 이국적인 매력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지만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없는 여행을 위해 여행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다양한 안전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은 소매치기 같은 경미한 범죄에서부터 테러, 자연재해, 교통안전 및 건강상의 위험과 같은 더 심각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범죄입니다. 절도와 소매치기 같은 사건은 시장, 대중교통, 정류장, 관광지처럼 사람이 붐비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소매치기범과 절도범이 방심한 여행자를 노릴 수 있으므로 개인 소지품을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하고 공공장소에서 귀중품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범 기능이 있는 배낭이나 가방을 사용하고 돈과 중요한 문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폭력적인 강도 사건은 드문 편이지만 범죄자와의 대립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강도를 당할 경우 저항하는 대신 요구하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신체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여행자 보험 청구를 위해 사건 보고서를 받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우려사항은 테러의 위협입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는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되었으며 당국이 보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행자는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시위 현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려는 지역의 최신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 때 일명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파괴적인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공항이 폐쇄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인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기상 및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탁자 아래나 문틀 아래처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창문이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이는 도로 상태 불량, 무모한 운전, 음주운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관광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발리, 파리, 롬복 같은 섬에서는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지 교통이 혼잡하고 운전 습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건강 관련 위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댕위열은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와 동칼리만탄, 카리만탄 티물 지역에서 중요한 보건 문제입니다. 이 질병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므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입으며 모기장이 있는 방에서 자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노점 음식이나 얼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은 일반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과 노점만 선택하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인도네시아 여행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지역은 강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으로 유명하며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1030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해에는 지진, 홍수, 산사태, 산불, 토네이도 등이 포함되며 최소 282명이 사망했으며 마지막 홍수 피해자는 집계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산사태와 갑작스러운 홍수는 특히 11월에서 3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동안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해는 토양의 물 저장 능력을 감소시키고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산림 파괴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2021년 4월에는 사이클론 세로자가 플로렛와 티모르 섬에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켜 최소 86명이 사망하고 7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도 홍수로 인해 수도 디리를 중심으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2024년 11월에도 북수마트라, 수마트라 우타라 지방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공공 인프라와 주택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카로 구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파당 라와스와 델리 세르당에서는 각각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자주 보고됩니다. 2004년 12월 26일은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진 날입니다. 당시 진도 9.1의 강진이 발생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쓰나미가 밀려들었고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13만 7,77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으며 재난 예방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은 2018년에도 발생했습니다. 그해 인도네시아는 여러 자연재해의 무대가 되었으며 롬복 섬에서 발생한 진도 7.0의 지진으로 55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술라웨시 섬에서는 진도 7.7의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해 2,256명이 사망하고 22만 3,2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활화산도 지속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으며 소프탄 화산과 아나크라카타우, 에이낙 키라카토아 화산의 분출은 역사적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산불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산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1997년에는 산불과 토지 화재가 24개 지방에 영향을 미쳤고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에서 광대한 숲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대기 오염으로 인해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및 관광 영향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군도이지만 귀중한 자연 환경과 관광 산업의 성장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러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해변, 고대 사원,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환경적 영향 중 하나는 오염입니다. 특히 인기 관광지인 발리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10월에서 3월 사이 우기에는 쿠타, 세미냑,
진바란과 같은 해변이 바람과 계절적 조류에 의해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로 뒤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해변 청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섬의 자연미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방문객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폐기물 관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발리에서는 2017년에 하루 약 3,800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이 중 약 60%만이 매립지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40%는 부적절하게 폐기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변, 강바닥, 바다에 쓰레기가 쌓이는 심각한 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주변 해양에서 약 12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31%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연간 약 32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플라스틱 오염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 파괴도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더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전체 산림의 약 4분의 1을 잃었으며 이는 주로 열대우림을 태워 농경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산불은 21세기 최대 환경 재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2015년 산불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약 1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지역 전역에 걸쳐 수십만 명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산불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탄지 피틀랜드가의 전환환도 인도네시아의 주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탄지는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농업을 위해 이탄지를 배수하면서 대규모 습지가 말라버리고 이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었습니다. 이탄지 화재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건강에 위협이 되며 특히 발리와 같은 관광지에서 수자원 고갈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섬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 약 65%를 소비하며 이는 쌀 및 곡물 재배에 위협이 되고 지하수 고갈과 해수 침입을 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물 부족은 관광업과 생계를 위해 물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잉 관광은 문화와 전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인 의식과 생활 방식이 상업화되면서 본래의 문화적 의미가 희석되고 방문객을 위한 공연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 밀집, 물가 상승,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현금 경제 인도네시아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확장된 군도로 금융 거래와 자금 관리에 있어 독특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도시 중심부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점점 더 도입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의존은 여행자, 지역 주민,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절대적입니다. 은행 인프라의 부족과 공식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역 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교통비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등 대부분의 일상 거래는 현금이 선호되며 경우에 따라 현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금 의존의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첫째,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 인프라가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지점이나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수가 적어 주민들이 계좌에 접근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많은 농촌 주민들은 금융 교육이 부족하며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의 복잡성보다 현금의 친숙함과 실물을 선호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농촌 경제의 비공식성입니다.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공식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며 이로 인해 세무 당국에 등록되지 않거나 전자 결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이러한 거래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며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의존은 농촌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상점이나 시설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ATM은 드물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을 피하고 보다 원활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사용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수반합니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면 도난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숨기고 공공장소에서 큰 금액을 노출하지 않으며 호텔에 비치된 금고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물복지 인도네시아는 경이로운 생물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울창한 풍경과 다채로운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보호구역과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일부 관행과 상황마당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식 부족, 법의 불균등한 적용,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동물들에게 윤리적인 대우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종종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하나는 관광산업에서의 동물 취급입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많은 관광지에서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지만 종종 학대와 열악한 생활 조건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긴 시간 동안 태우거나 묘기를 강요받으며 좁은 공간에 갇혀 지냅니다. 훈련 방식도 잔인한 경우가 많아 코끼리를 복종시키기 위해 갈고리나 채찍이 사용됩니다. 또한 많은 코끼리가 야생에서 포획되며 이는 야생 개체수 감소에 기여하고 인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원숭이도 관광 산업에서 착취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진 소품으로 사용되거나 서커스 공연에 동원되며 종종 사슬에 묶여 지내거나 부적절한 음식으로 먹이를 받고 필요한 수의학적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원숭이는 어린 시절에 포획되어 어미와 분리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초래합니다. 노동 착취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 착취가 여전히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로 다양한 산업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규제 부족과 부패로 인해 특히 농업, 교업,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학대적인 관해 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노동 착취 형태 중 하나는 아동 노동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건강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아이들이 독성 농약에 노출되거나 강렬한 햇볕 아래 보호 장비 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어린이들이 배에 동원되어 열악한 생활 환경과 안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어업 산업은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이 산업의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포함해 종종 중개업자들에 의해 모집되는데 이들은 높은 임금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바다에 나간 후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선은 수개월 동안 바다에 머무르기도 하며 노동자들은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충분하지 않은 식량, 물, 의료 지원으로 고통받습니다. 게다가 불법 어업과 남획으로 인해 해양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연안 지역 공동체의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여행, 추천, 다양한 모험과 함께 계속 만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